월간 더모토 최용준 편집장과 함께 하는 일단 떠들어보자 모토톡 시간입니다. 최용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모토 최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마감 중이시지 않나요? 마감 중이죠. 많이 피곤해 보이시나요? 마감 중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감 중에 나를 소환하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용감한데? 용감한데. 저희가 꼭 그 최용준 편집장님을 초대한 이유는 네. 지난 10월 22일하고 23일에 BMW 코리아에서 2024 GS 트로피 나미비아에 출전한 우리나라 참가자를 뽑는 선발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이번에 GS 트로피 선발전 리뷰하고 이제 나미비아 2024 나미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급하게 모셨습니다. 네. 저 그런데 어떻게 코너 이름이 생긴 거죠? 최용준의 고정처럼 이게 고정. 그럼요. 원래 저희 되네요. 한 번 이게? 나오면 고정되는 겁니다. 네. 재밌는 곳이네. 그래서 편집장님 그 채널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모토톡. 네. 고민을 계속 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실 이 이름은 약간 그 라이센스가 있는 이름이거든요. 이걸 지어주신 분이 저희 계세요. 그래요? 김남훈 씨라고. 김남훈, 김남훈님이 프로레슬러 네, 김남훈이요? 프로레슬러. 예. 오. 그분이 하시던 코너에 네. 그 방송에 있던 코너 이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중에 그분을 한번 섭외해 주세요. 네, 섭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전화번호 제가 따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라이센스가 있는 이름인지 그럼요. 예. 참 맞으면 여기 다 찢어져. 그래요? 그죠? 그분은 저를 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참 맞으면 여기 다 찢어진단 말이야.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는 선발전에 갔다 오진 않았는데 그 선발전에 대해서 그 일단 후기와 누가 뽑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번에는 뭐 최병기, 이건주 네. 그리고 네. 엄영롱 뭐 네. 이렇게 세 분이 뽑혔는데 네. 이게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예선을 먼저 하고 거기 이제 또 본선을 한번 한 다음에 네. 그 국가의 그 대표를 세 명을 뽑는 건데 네. 네. 이번에는 예선하던 날 한국 예선하던 날 눈이 왔어요. 맞아요. 눈이 왔어요. 제가 10월 갔었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갔었어요. 근데 나는 눈 오는 거 못 봤구나. 좀 늦어갖고. 눈이 이미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 눈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어. 그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그래도 땅이 질퍽질퍽하진 않았는데 그랬죠. 질퍽질퍽했어요? 자 원래 그래서 보통 그런 정해진 코스를 달릴 때는 네. 눈의 상태가 좀 좋을 때가 그나마 좀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선전 그 첫 번째 하시던 분부터 축축한 노면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늦게 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건 네. 다 그것도 실력이니까 그렇죠. 뽑기도 실력이다. 일단 그 경쟁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 잘하는 것도 운이고 저거죠. 실력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곳이 지금 그 정선에 있는 네. 스키장 슬로프를 네. 좀 이용해서 만든 코스였는데 이래서 스키장을 이런 데 만드는 거구나. 왜요? 추워서? 10월에도 눈이 오니까. 맞아. 보통 스키장이 그 북사면에 있잖아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노스페이스, 네. 노스페이스인데 여기가 딱 북사면이라는 거야. 그게 노스페이스구나. 노스페이스죠. 굉장히 추웠지만 그래도 그 한 20여 분 되는 선수분들이 네. 준비를 다 많이 하고 나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열심히 만든 코스를 네. 빡세게 달리시는 걸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편의장님도 같이 만드셨죠? 네, 코스 설계는 그 최동훈이라는 네. 그 GS 트로피 18년도에 갔다 왔던 친구가 설계를 하고 이제 16년에 갔다 왔던 최두열이라는 친구가 또 직접 탑재를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좀 부상자인 관계로 이렇게 서가지고 입으로만 했죠. 이렇게 야 저기 좀 덮어봐 뭐 이런 거. 저 그 2018년도에 그 선발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코스가 짜져 있었는데 편집장님이 옆에 그 어떤 그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저기 덮어 하는 그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저기 덮하라고 이렇게 파서 깊게. 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죠. 예. 그리고 그날 이제 원래 갔다 오셨던 분들이 그 코스 테스트를 하는데 그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셨던. 아니. 그거는 약간 오해예요. 오해. 오해입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워. 이제 슬퍼했어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네.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GS 트로피가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GS 트로피는 어떤 거예요? 그 GS 트로피는 BMW 모토로드가 경연제로 실시하고 있는 이벤트 게임 같은 건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올림픽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각 나라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드를 배정받은 보통 10에서 15, 16
개국 정도에서 그 각 나라를 대표하는 GS 라이더 3명을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 세계를 돌면서 모여가지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네. 같이 달리고 그리고 게임도 하면서 네. 뭐 순위도 한번 정해보고 네. 그러는 약간 친선 모임 같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그 올림픽이 원래 네. 그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 네네. 원래 올림픽은 1800년대 후반에 네.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이 그리스에 있었던 그 달리기 했던 그 마라톤 했던 네. 그런 걸 모티브 삼아서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이 져가지고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뭔가 의욕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이벤트가 없을까 싶어서 기획한 게 올림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 증진과 그리고 어차피 전쟁을 하고 난 뒤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자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한번 놀자. 근데 네. 그냥 놀면 술 먹고 놀면 또 싸우니까 뭔가 뭐 공차고 달리기 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 분노 에너지를 여기다 그 발산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GS 트로피도 전 세계에 많은 GS 라이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누가 제일 잘 타는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GS라는 바이크가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게 세계 일주였거든요. 어허. 전 세계 여행, 전 세계 여행의 축소판을 아하. 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 아하. 이게 뭐 세계 여행을 하려면 뭐 네. 1년, 2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줄여 가지고 네. 7박 8일 동안 그 가상의 세계 여행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경연제로 열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음. 2008년에 튀니지에서 네. 5개국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베타 테스트를 한번 해봤더니 네. 너무 재밌는 거죠. 어. 근데 그때는 처음이니까 어. 너무 빡셌어 코스가. 아. 그래서 막 사람들 막 팔다리 부러지고 막 너무 그래가지고 아 이제 알아겠다. 어. 좀 소프트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어. 남아프리카에서 네. 네. 처음에 시작을 했죠. 네. 2010년도에 그때 하고 이제 경연제로 12년도에는 남아메리카 네. 그리고 14년도에는 북아메리카 네. 그리고 16년에는 동남아시아 네. 네. 예, 뭐 영어로 할까요?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네. 아무튼 욕하는 거 하고 싶었어. 이 드립 치고 싶었어. 그리고 18년에는 18년? 어디지? 어디더라? 센트럴 아시아 아. 네, 몽골리아에서 중앙아시아. 예, 네. 중앙아시아에서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20년에는 센트럴 이스트 유럽 네. 알바니아. 네. 알바니아. 헷갈렸다. 사라졌다. 20년에는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였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방금 얘기했던 알바니아. 네. 그리고 이제 24년에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나미비아.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미비아에 열리는 대회의 그 본선이죠. 남성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전하는 세 분을 뽑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1, 2, 3등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네. 최병기 씨, 아까 사진을 잠깐. 뭐 네. 이건주 씨 이렇게 세 분. 네. 예. 두 분들 보니까 그 누가 꼭 언급해달라고 한 말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네. 저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또 해병대래요. 아, 그래요? 작년에 22년도에는 군인 아저씨들, 우체부 아저씨들 아니요 있잖아요. 우체부는 아니고 소방관 2명에 소방관 군인 1명이었는데 소방관 이번에는 2명에 네. 군인 1명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뭐 해병대 2명에 소방관 또 1명 있다. 뭐 아니 현직 해병대라고요? 현직은 아니, 현직은 아니고. 아, 해병 정신으로. 네. 그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그 GS 트로피에 많이 도전하고 계셔가지고 나름의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걸 꼭 언급해달라고 아. 하시네요. 혹시 GS 트로피 그 갔다 오신 분들 모임에 해병 전우회가 또 생기는 건 아니겠죠? 난 반댈세. 난 근데 반댈세. 오늘 편집장님 옷이 또 약간 해병을 떠. 근데 이거는 2014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서 처음 열렸을 때, 네. 북아메리카에 열렸던 대회에 한국이 처음으로 출전을 했었거든요. 네. 한국 팀이 네. 그때 준비했을 때 받았던 옷이어가지고 아하. 나름 이제 10년 된 옷.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입고 버리려고 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또 명예전당 가야 되는 거 뒤에, 아닙니까? 뒤에. 네. 어이, 어허. 저 잠깐만 마이크에 가렸어. 알았어요? 한번 다시 한번. 오. 오호. 그만큼 오래 살았다. 아 근데 조금 GS 트로피 2024 하고서 14 하고서 그 북미 지도를 놔야 되는데 또 한국이 그려져 있네. 한반도가 그렇죠. 그려져 있네. 한국 예선이었으니까. 한국 아, 예선 때. 한국 대회에서 여기서 이거를 입고 준비한 코스에서 네. 이제 선발되신 분들이 같이 네. 저랑 같이 캐나다에 아하. 가서 한국 팀으로서는 첫 네. GS 트로피를 경험하고 돌아온 거죠. 그럼 그래? 2014년이면은 그러면은 편집장님 참가 이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14년도에 미디어로 참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다음에 16년도에 그 태국에서 열렸던 센트럴 아시아
거기에도 사우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에도 미디어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원래는 미디어로 다른 내정된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뭔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못 가시게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부랴부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정 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가서 때우고 왔죠. 그러면 그 편집장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GS는 14년도에 14년도에 갖고 캐나다에서 받아서 탔던 원래 가면 신차를 박스가 주거든요. 네네. GS 트로피 참가하는 분들을 위해서 박스를 거기서 까줍니까? 아니죠. 독일에서 박스 까서 박스를 까서 네. 조립을 하고 네. 가드 같은 옵션을 붙이고 데카를 붙이고 그 나라 선수들마다 국적이 있고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과 그 국적이 붙어 있는 국기가 붙어 있는 모델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컨테이너에 실어서 그 나라로 오는 거죠. 나라 딱 도착을 하면 GS가 쫙 깔려 있어요. 이야. 그 중에서 내 이름 써 있는 바이크를 찾는 거죠. 와. 찾으면 이제 그게 내가 그 7박 8일 동안 타는 내 바이크. 주행 거리는 빵이고요. 그래서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 총 2,223km를 탔어요. 7박 8일 동안. 네. 그 중에 뭐 한 1,700km는 오프로드였지만 그 탄 거를 다시 이제 독일 본국으로 가져가죠. 네. 회사가 끝났으니까. 네. 그치. 그리고- 그러면 중고로 팝니까? 팔았죠.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요? 네. 네가 우선권을 살래? 주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먼저 깔았잖아. 그렇지. 네가 깔았던 네가 거에 뿡뿡한 차 인수해야죠. 네가 인수해야지. 깔면 깔면 인수잖아. 인수. 네. 깔면 인수잖아. 그래서 얼마인데 했더니 이게 나름 좋은 가격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그러니까 와서 타고 가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걔네들은 이게 타고 또 가라고, 독일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나라 친구들은 어. 가서 사서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부럽네. 타고 못 그쵸. 오니까 그렇죠. 배에 실어 왔죠. 아무튼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3명 빼고 또 여성 참가자분들이 계셨다고. 이번에 여성전도 했는데 여성 네. 참가자들을 뽑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 예선, 네. 우리나라 예선을 해가지고 두 분을 뽑아가지고 네. 여성들만 또 따로 하는 본선이 또 있어요. 네. 여성분들이 참가해서 그걸 또 여성 참가자들을 뽑는 그게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2016년부터 피메일 팀이라고 해서 구성이 네. 되는데 그 16년에는 그 여성 1팀이었고 이제 18년부터는 두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팀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 본선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선발된 1등, 2등 네. 김성희 씨랑 최혜은 씨는 네. 이제 내년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본선에 아하. 참가를 해서 본선에서 거기서 또- 선발이 되면 이제 나미비아로 나미비아로 가는 거죠. 한 단계가 더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여성 대표팀은 국가팀이 아니라 그냥 여성 1팀, 2팀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두 분씩 네. 가는 거죠. 않으시겠네. 아마 내년 스페인에서 열릴 그 예선에는 네. 여성 선수들이 적어도 15개국 정도에서 두 분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끼리도 경쟁을 해가지고 네. 두 팀을 선발하는 거죠. 두 팀을 쉽지 선발해가지고 그 두 팀이 나미비아 가가지고 같이 이제 남자들이랑 같이 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 이름은 뭐 피메일 1팀, 피메일 2팀 이렇게 부르지만 네. 네. 하는 미션이 똑같아요. 주행하는 거리 똑같고 여성이라고 해서 다를 거는 화장실을 다르게 쓴다 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화장실만 다른 곳 쓰고 네. 똑같이 텐트 치고 자고 네.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데서 씻고 같이 달리는 거죠. 같은 기간에 같이 다니는 거죠 다. 쓰고. 네. 그리고 GS 트로피가 또 재밌는 거는 다 캠핑이에요. 7박 8일 동안 동안. 캠핑. 다 캠핑이에요. 7박 8일이 그 대회 아. 기간이지만 보통 그 전에 가거나 뭐 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갔을 때는 그 이틀 전에 더 먼저 불러가지고 이게 트레이닝 같은 걸 또 교육 같은 걸 좀 사전 교육 시켜줘요. 시켜요? 맞아 네. 맞아. 그랬던 그러니까 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타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이제 BMW가 원하는 주행 방법은 이런 거다. 를 좀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 교육이 굉장히 좋은 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다 보면은 거의 9박 정도를 텐트 생활을 하는 거죠. 날씨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 사우디스트 에이시아 같은 경우는 막 축축하고 덥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태국이 그래도 2월 달에 갔는데 태국이 2월 달은 굉장히 시원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2월 달. 예, 2월 달. 예. 38도에서 42도 사이더라고요. 밤에 38도. 그게 와. 텐트를 쳐놓고 씻고 다시 텐트로 가는 동안에 땀이 나. 와. 그죠. 그리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밤에는 눈이 내렸죠. 영하 0도. 네. 아니 그럼 와, 그것도 고생이네. 보통 이제 자고
하루 종일 달리고 조금 따뜻하게 그러니까요. 자야 좀 피로도 풀릴 텐데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일주일 내내. 중요한 게 그래도 뭐 호텔에서 하루 재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GS 트로피를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GS 트로피는 세계 여행의 축소판인 거예요. 어. 모터사이클로 세계 여행을 하다가 만나는 네. 그 과정을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아하. 뭐 돈이 엄청 많으면 네. 호텔에서 자겠지만 대부분의 네. 바이크 여행자들은 캠핑을 하거나 뭐 게스트하우스를 가거나 그런 저렴한 어. 숙박을 이용하잖아요. 네. 좀 더 많이 가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다 캠핑을 기본으로 하고요. 음.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지식. 음. 현지에서 먹는 음식을 대부분 조달해서 먹고 그리고 뭐 점심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뭐 빵이랑 우유 같은 거 먹기도 하고 네. 뭐 저녁 때는 이제 뭐 태국이었으면 똠양꿍 이만큼 나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먹고요. 그리고 네. 뭐 캐나다에 있을 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현지 시골 농부들이 먹는 그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죽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혹독한 곳이다. 이거밖에 없다. 먹어라. 먹는 거죠. 거기도 뭐 밥을 이따위로 주냐. 뭐 내가 뭐 돈을 얼마 내고 돈 안 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약간 편안한 여행을 네. 원한다. 아하.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오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공짜 세계 여행을 어허.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게 맞습니다. 어. 네. 그냥 공짜 세계 여행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허. 근데 BMW가 이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네. 물론 제품 홍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이런 바이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바이크는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면 사진을 한번 그 좀 보면은 그 이렇게 아, 이거는 16년도에 되게 험한 네. 좁은 산을 올라가는 거였는데 가다 보면 평이한 임도도 있지만 네. 가끔은 이렇게 좀 험한 곳들도 네. 돌파를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그냥 뭐 이런 거를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여기는 뭔가- 미션도 아니었고 네. 지나가는 길인데 워낙 험해가지고 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도와가지고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GS의 어떤 그 컨셉트가 세계 여행을 해라 뭐 이런 바이크고 그런 상황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코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아, 이런 그렇죠. 거.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네. 뭐 타이어 펑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네, 뭐 네. 될 수 있는 거고 끌어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미션들을 하는 거예요. 전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항상 그 GS 트로피 선발전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바이크 밀고 끌고 뭐 하는 것들을 톱질. 계속 봤는데 톱질도 하고. 네, 톱질도 하고 그런 것들이나 이게 지금 사진 제가 안 돌렸는데 이렇게 막 어필 뭐야. 네, 옆을 돌려주시면 네. 좀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어. 네, 어필을 올라가고 또 이번에 선발전을 보면은 뭐 이런 코스들을 주파하고 하는 것들이 아 저렇게 크고 무거운 바이크로 저거를 굳이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언제 마주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 여행이 네. 잘 닦인 포장도로만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GS의 성능이 아까우니까 음. 좀 더 많은 곳을 직접 가보다 보면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길이 유실돼가지고 그쵸. 뭐 바위가 나와 있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좁은 통나무 네. 다리를 넘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네. 통과를 한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를 하는 게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그 세계 일주의 축소판이다.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네. 변수들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 네. 그거를 본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죠. 아,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걸 이해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네. 약간 영어 회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 영어야, 네. 이런 설명을 계속 해줘요. 아, 그치. 해외에 나가고 세계 일주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영어로 의사소통하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사진에 저분이 그런 걸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아, 저분이 토몰프라라고 그, 영어로 네, 그 오늘 밥은 이것만 먹는다. 미스터 GS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저분이 지금은 이제 저기 관여 안 하시지만 이제 네. 초창기 때 아. 그거를 만들고 스페인에서 그런 GS 라이딩 스쿨을 엔드로파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 저분이 많은 세계 여행 경험도 있고 아. 그리고 뭐 다카르 랠리라든지 그런 네. 랠리 경험도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저런 거에 토대를 만드신 분인데 네. 다 브리핑을 해주죠. 저렇게 오늘은 지금 브리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오늘은 뭐 몇 킬로를 달린다, 뭐 아하. 어디로 간다 이런 간단한 팩트가 아니라 자 우리가 가는 곳은 풍경이 어떻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고 어떤 동물들이 있다. 네.
어디를 국경을 그래요? 지나간다. 그런 걸 설명을 해줘요. 저는 뭐 톱질 오늘 100개 하고 자, 산 근데 10개 넘고 그 이거 할것 톱질을 같은데. 하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톱질은 도대체 왜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 가다 보면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랬어요. 거기가 벌목을 많이 하는 지역이어가지고 네. 그 지역에 맞는 게임이 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관역 만들어 놓고 도끼 던져가지고 맞추고 놀아요. 그게 놀인 거예요. 아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그 통나무 누가 빨리 써나 그런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올라오고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저건 사냥 같은 거 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티브 삼아서 만든 게임이니까 네. 저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 브리핑할 때 말을 못 알아들었기 못 알아들은 때문인 거예요.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이런 것들은 BMW에서 얘기하는 보도자료나 네. 행사 취지나 그런 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읽어보지 않고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서 대한민국 1등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가서 네. 정말 재미없습니다. 마치 그 엘리트 그 체육 선수들처럼 금메달 못 따면 막 이렇게 울고 그럽니까? 그 약간 억울해하긴 하는 것도 있고 뭐 순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약간 그런 경쟁 같은 거 좀 있는데 딱 경쟁할 때만 그러고 끝나고 나면 다 친구예요. 근데 이게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BMW가 처음에 얘기하는 것들이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체험. 네. 자, 그리고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를 만들어라. 어떻게 내가 외국인 친구 하나 만들려면 뭔가를 아유, 많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가면 그냥 1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지. 심지어는 나랑 하는 얘기 똑같아. 맨날 오토바이 얘기하고. 네. 오늘 못 탔니? 오늘 어땠니?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이게 뭐 특별하게 뭔가를 뭐 하고 너는 뭐 직업이 뭐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같은 바이크를 타고 같은 곳을 달리고 같은 거를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녁 때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친구 먹고 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해도 되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놈은 러시아말을 잘하고 하는데 다 서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오늘 뭐 어제 뭐 투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부릉부릉 뭐 어쩌고 막 얘기해요, 이렇게. 뭐 크래시 어쩌고저쩌고 넘어졌는데 뭐 베리 타이어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다 서로 알아들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으면 네. 더 재밌는 거죠. 더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자, 그리고 BMW가 많이 또 얘기했던 것 중 하나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존중해라였어요. 아하. 존중해라. 네. 어.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상 건드리지 마라, 왕 사진 앞에서 사진 네. 찍지 마라,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맞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네. 침략자도 아니고 정복자도 아니고 이 나라에 그냥 놀러 온 여행자다. 여행자니까 왔다가 흔적 남기지 말고 가야 한다. 그런 얘기도 다 해줘요. 지금 사진에는 몽골이네요. 몽골이죠? 네. 네. 아 이거 이게 웰컴인데 그 웰컴에서 A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위에 같이 읽혀지는데요. 뭐 이런 거 했어 지금. 그래서 아마 흠칫했습니다. 몽골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저 때도 게르 같은 데서 생활을 했고 낮에는 햇빛이 따뜻했고 더웠고 밤에는 엄청 추웠다고. 아하. 양고기 먹고. 네, 그렇다고 뭐 나는 추위 막 많이 타니까 난 호텔 잡아줘. 아이. 그러면 안 되죠. 고홈. 네, 집에 가야죠. 아, 집에 가야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 여행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하.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고 네. 선발전에서 발탁이 되고 본선에 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2024 GS 트로피가 펼쳐질 나미비아는 과연 어떤 동네일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며칠 전에 그 BMW 쪽에서 그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거든요. 네네네. 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티저 영상입니다. 티저. 이야. V ventures back to Africa. Namibia will be hosting the 2024 event and welcomes enduro enthusiasts with mind-blowing landscapes, exotic wildlife, and rich culture. Being the world's second least populated country, Namibia is a land of extraordinary contrasts and untamed beauty. With vast expanses of open savannas, breathtaking canyons, and colossal sand dunes meeting the shores of the Atlantic Ocean.
Namibia sets the stage for a motorbike adventure that promises to be nothing short of awe-inspiring. BMW Motorrad has meticulously explored every corner of Namibia to uncover the most demanding tracks and trails, ensuring that this tour will push both human and machine to their limits. Riders from many nations, both male and female, will come together, forging a camaraderie rooted in the spirit of adventure. Endurance, team spirit, fitness, and top-notch riding skills will once again prove to be the essential components for conquering the adventurous off-road terrain of Namibia. The International GS Trophy 2024 guarantee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for all of its participants. So get ready to unleash your inner adventurer as the ultimate off-road event unfolds in the heart of Namibia. And stay tuned at gstrophy.com. 8시 전에는 출발하니까 8시 전에 출발해서 도착 시간 집합시 4시 5시에 4시 5시에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저녁 먹고 그때쯤은 들어와서 뭐 개인장 용비하고 그리고 대부분 숙소 들어오면 들어와서 또 하는 미션이 있어요. 아, 미션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디 뭐 농장 지역에 갔다. 그럼 그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활용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죠. 아, 게임. 그러니까 트랙터 끌기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뭐 네, 사진에 동네- 있었던 이런 네, 거. 어느 동네 갔더니 네. 이 동네에서 뭐 100년 된 트랙터가 있다. 네. 이거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그러면 야 그거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아, 그건 어디 태국이에요? 저거는 10년이니까 아 10년. 네. 남아프리카 어딘 것 같아요. 음. 네, 바지가 10년 도시네요. 네. 옷으로 또 아실 수 있군요. 네, 옷이 제가 14년도에 가기 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처음 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 전에 12년, 10년, 8년 이때는 도대체 어떻게 했나.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약간 스티커가 좀 다르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뒤에 뭐 나라가 이름이 써 있기도 하고 숫자가 써 있기도 하고 아, 예. 어떤 사람은 미디어라고 써 있고 어떤 사람은 팀이라고 써 있고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서 이거 데이터 분석을 좀 많이 해봤죠. 해서 알게 됐는데 네. 어떤 바이크를 타느냐. 어. 이제 지금 900GS가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곧 1300GS가 새로 나오는데 네. 어떤 걸 타게 될까? 뭐 그런 저도 그게 것들을 궁금해요. 네, 그런 것들 같은 네. 경우에는 BMW가 뭘 주력으로 할 것인가? 어떤 걸 더 많이 팔아야 할 것인가에 네.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티저 영상에는 그 1250GS랑 F900GS랑 같이 나왔는데 그죠? 네. 두 대 다 나온 거는 아마 신제품 개발 테스트 겸도 있고 그때 어떤 바이크가 나왔으니까 이게 나온다라기보다도 그 상황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08년에는 네. F800GS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티니지에서 그런 걸 했던 건데 네. 이걸 출시했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뭐 하고 놀면 재밌을까라고 해가지고 F800GS를 투입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2010년에는 그때는 30주년 기념이었어요. BMW GS 30주년. 네. 30주년 기념 모델이었던 F800GS로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8년, 9년, 10년까지만 해도 800이 더 주력이었던 거죠. 오프로드 주행이라면. 물론 1150이 있고 1200이 있었지만 네. 그런데 이제 12년도부터는 공랭 1200이 네. 좀 더 주력이 되면서 공랭 1200으로 했던 거고 14년도에는 순행이 나왔거든요. 13년 말에. 네. 네네. 당연히 그럼 순행으로 해야죠. 네. 그리고 16년에는 또 계속 또 순행이었고 18년에는 1150이 나왔잖아요. 네. 1150으로 한 거고. 근데 18년에 800이 한 번 있었죠. 850. 네, 850이 있었죠. 18년에는 850GS가 나왔으니까 850을 한 거고 20년에는 1250으로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22년에도 1250으로 한 거고 근데 이제 24년에는 F900과 1300이 둘 다 나왔으니까 맞아요. 그냥 좀 코스가 빡세다. 그러면 선수들은 900, 마샬이나 스텝들은 1300이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10년도에 그랬거든요. 2018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마샬들은 그 네. GS 어드벤처를 탔고 뭐 그랬다고 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좀 더 가벼운 거 그리고 마샬들은 그래도 검증된 GS 트로피 출신이거나 네. 인스트럭터 출신이거나 했던 사람들이니까 좀 더 큰 거를 태우는 게 그게 좀 더 사진 찍히고 뭐 했을 때 홍보 효과가 더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BMW는 그냥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다고 계획이구나. 네, 너무 짜치게 네. 이거 홍보해야 돼라고 해서 홍보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네.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거죠. 900은 좀 더 컴퓨터들한테 어울리고 1200은 좀 더 베테랑
좀 더 잘 타는 사람들 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F900 GS가 오프로드 쪽에 어떤 그런 것들을 특화해서 나왔으니까 편집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상대로 갈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주변에도 보면은 GS 트로피에 관심이 있어서 GS 사야 되나 하는 분들도 저도 몇 번 들었고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로피를 가기 위해서 네. GS라는 바이크가 왜 존재하는지, 이걸 어떻게 타야 되는지에 대한 네, 이해를 네, 좀 네. 하고 GS 트로피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네. 사서 가는 게 맞아요. 사서 준비를 하는 게. 그죠, 근데 그죠. 설령 이게 네. 선발이 돼서 네. 가면 정말 좋은 거지만 네. 못 된다 하더라도 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얻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 끝나고 네. 직장 그 무슨 뭐 취업 하고 네. 나서는 뭔가 도전 같은 게 없는 거잖아요. 네. 도박만 있지. 네.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오를까 안 오를까. 도박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30세 이후에는 도전할 게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걸 도전해 봄으로써 삶의 의욕도 생기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체력 관리 좀 해야겠다. 뭐 내가 더 라이딩 스킬을 늘리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 하기 전에 그 꼭 지금 만약에 GS 트로피 가고 싶으신 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영어 면접이 있죠? 영어 면접이 있죠. 근데 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이번에도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일본 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항상 최하위였던 이유는 바이크를 잘 타는 사람, GS를 잘 타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영어까지 되는 사람은 드물다. 대한민국도 약간 마찬가지인 게 좀 있거든요. 아하.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교육의 현실과 뭐 그런 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늦게라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번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뭐 난 몰라요라고 한국말로 크게 소리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아니 뭐 오토바이만 잘 타면 됐지 뭐 이게 무슨 소용이야라는 분들은 탈락되는 게 맞습니다. 아하.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그거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오늘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GS 트로피가 한 번에 정리가 싹 되네. 아, 오늘 그 어. 까만색 모자에 그 빨간색 지금 옷이 굉장히 그 교관 조교 같기도 하고 무서워. 피바다. 그래서 피바다 조교. GS 트로피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이거 꼭 보시고 네. 질문은 모토톡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모토톡에 가셔갖고 댓글 쓰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갖고 네. 마지막으로 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 가게 되신 분들, 네. 확정되신 분들, 이제 남자분 세 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던 대로 네.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틈틈이 빡세게 말고 이 실력 유지하도록 네. 체력 관리 좀 하시고 스킬 관리 좀 하시고 그리고 영어 공부 좀 더 하시고 좀 더 잘 놀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서 재밌게 놀 준비를 하고 가세요. 아하. 가서 내가 뭐 하고 놀까? 가서 뭐 따로 뭐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뭐 술 마시러 가고 이런 거 말고 이런 의미로 말고 못해. 어디 에? 한주 거기 정말 가야 못해 그런 거 못해. 못해. 나미비아 할 아까 수도 없어요. 술도 많이 안 줘. 맥주는 잘 주는데 코끼리 만나 가다가. 독일 회사에서 맥주는 잘 줘. 저녁 때. 아 그래요? 근데 주행은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끝나고 나서는 아 맥주 그러니까 많이 그 줘요. 저녁 때 맥주는 줘요? 맥주는 주죠. 캠핑카도 이야 많이 있죠. 괜찮네. 좀 그러면 나 그거 가고 싶다 갑자기 나도. 뭐 그런 거는 잘 주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가혹하게 안 먹이고 안 주고 막 그러지도 않아요. 다 기복이 있는 적당히. 거죠. 근데 가서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한 1,000만 원짜리 그 뭐 그런 관광 투어.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게 훨씬 낫지. GS GS 투어. 트로피는 안 맞는 거죠. 아하. 아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가서 재밌게 놀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그 여성 본선 진출자, 네. 이게 정확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네. 여성전 본선 진출자로 확정되신 네. 김성희, 최혜은 씨 이 두 분은 네.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네네. 남은 기간 한 2달 남은 것 같은데 빡시게 준비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보고 계셔야죠. 네, 빡세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합니다. 네, 보셨으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되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더모토 마감은 언제 끝납니까? 내일 끝납니다. 네, 아직 마감 마감 중이시죠? 중입니다. 마감 네, 중. 네, 네.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아직 단신 정리하셔야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더라고요. 단신 정리. 그래서 큰 원군 다 쓰고 왔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그 이제 채널이 아니라 이 코너 이름을 정해놨으니까 저희가 그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네. 것들 한번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네. 오늘 다음에 3부 지금 기다리고 해주시면 계세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